안녕하세요. 다시 보는 고전 영화 시간이고요. 의혹이라는 영화. 제가 그 무죄추정이라는 책 이야기 하면서 이 영화 얘기했었죠. 근데 그 책 이야기 할 때 이 영화도 그냥 같이 한꺼번에 다 얘기하려고 했었는데, 결국에는 시간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각자 따로따로,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었어요, 결국. 뭐 책 이야기할 때 제가 다 대충 얘기했지만, 원작이 무죄 추정이죠. 프리즘드 이노센트. 근데 우리나라에는 너무 좀 전문적인 용어다 보니까 무죄 추정이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변경돼 가지고 개봉을 했고요. 저는 극장에서 영화 이때 개봉했을 때 당시에 극장에서 직접 봤어요, 이 영화를. 왜냐하면 제가 책을 너무 재미있게 읽었기 때문에 당연히 영화도 또 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때 혼자서 보러 갔었어요. 91년도 같으면 제가 영화 혼자서 볼 때니까 혼자서 봤을 거예요. 감독이 알란 J 파큘라 감독이죠. 이 감독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거의 거장으로 이게 불러도 좋을 만큼 유명한 감독이고요. 주로 정치 사회 분야 이런 분야에 좀 자신의 시각이 많이 투영된 그런 작품들 많이 찍었죠. 정치 사회 그리고 또 인물 등 사람의 심리를 좀 중심으로 한 그런 스릴러 계열의 영화. 근데 스릴러라고 해가지고 어떤 뭐 오락성이 강한 그런 스릴러가 아니고요. 이분 작품들은 대부분 다 좀 작품이 좀 무거워요. 그래서 좀 딱딱한 부분도 있고요. 가장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이라는 뭐 더스틴 호프만하고 로버트 레드포드 나왔던 그것도 정치 관련 영화죠. 그리고 소피의 선택이라는 영화. 메릴 스트립이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받았죠, 그 영화로. 물론 그 전에 크레머로 뭐 여우 조연상은 받은 적이 있지만 주연상은 처음 받았죠, 소피의 선택. 그 영화도 유명하고. 그리고 또 공교롭게 이 알란 J 파큘라 감독은 이 의혹, 이것도 이 스코트 로의 원작 소설인 무죄 추정이 뭐 법정 스릴러의 뭐 거의 대표작이잖아요. 엄청 유명한 작품이고. 그리고 펠리칸 브리프도 감독을 했어요. 존 그리샴의 가장 대표작인 펠리칸 브리프. 그 영화도 이 감독이 했거든요.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법정 스릴러 작품 두 작품을 이 감독이 다 만들었어요. 어찌 보면 좀 특이한 이력이죠.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거의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작품이 데블스 오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, 그 영화도 해리스 포드가 나오죠. 로버트 레드포드, 누굽니까? 브래드 피트하고. 데블스 오온 같은 작품도 명목상으로는 스릴러지만 그것도 정치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죠. 그래서 좀 작품이 무겁고 좀 딱딱하고 좀 어렵고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, 이 감독 작품들이. 근데 또 그런 계열 좀 묵직한 거, 아니고 진지하고 묵직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또 그런 거 좋아하시는 팬분들한테는 또 이만한 감독이 없죠. 예.
주연 배우는 당연히 해리슨 포드가 주연을 맡고 있고요. 이 해리슨 포드는 제가 그때 그 What Lies Beneath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메소드 타입의 연기를 하는 배우가 아니죠. 해리슨 포드는 그냥 스타 배우로 자신의 스타성에 좀 그 무게를 많이 둔, 그러니까 자기식의 연기를 하죠. 어떤 영화를 봐도 해리슨 포드가 나오는 작품들은 다 그냥 해리슨 포드는 거의 연기 톤이 똑같아요. 거의 똑같은 비슷비슷한 연기 톤으로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만 다를 뿐이죠. 그런데도 보면은 그 와중에도 연기가 나쁘진 않아요. 해리슨 포드가.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그 연기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다.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. 그래서 그 전에 위트니스라는 영화 있죠. 위트니스, 목격자라는 영화. 위트니스라는 영화로는 그 아카데미 그 나무주연상 후보까지 올랐잖아요. 해리슨 포드가.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. 아니 그 해리슨 포드 같은 그런 오락 액션 그 스타 배우가 주연상 후보에 오르다니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, 그만큼 이 배우가 보면 제대로 된 연기, 좀 진지한 그런 좀 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욕심이 많다. 저는 그런 배우로 제가 생각을 해요. 해리슨 포드. 이 영화에서도 해리슨 포드 연기 좋아요. 예. 특히 마지막에 보여주는 좀 롱테이크스러운, 롱테이크는 아닌데 계속해서 해리슨 포드 얼굴 계속 잡으면서 마지막에 그 반전 이후에 펼쳐지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런 부분 보면은 이 배우 참 연기 좀 진지하게 잘한다, 그런 느낌 많이 받고요. 다른 배우 보면은 이 영화의 배우진이 굉장히 괜찮아요. 화려합니다. 라울 줄리아, 제가 또 좋아하는 배우 라울 줄리아가 나오고요. 라울 줄리아는 저는 어릴 때 아담스 패밀리라는 영화로 너무너무 팬이 됐는데 그냥 무표정한 연기로 어떻게 그렇게 웃기는지 저는 이 배우가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이 영화에서 이 라울 줄리아가 변호사로 나오거든요. 너무너무 멋있게 나와요. 이 라울 줄리아가 보면은 키도 굉장히 커요. 덩치도 있고 키도 크고 존재감이 대단하죠. 그래서 너무 멋있게 나와서 저는 좋았고요.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멋있게 나오면 좋잖아요. 그때 극장에서 제가 관람할 때 그 옆좌석에 앉은 그 여자 관객분이 이 라울 줄리아 변호사가 나올 때 너무 멋있다 하는 그런 속삭이는 거 제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. 저 아직까지도 기억해요. 그거 멋있게 나오고요. 그리고 그레타 스카키라는 여배우 나오죠. 너무너무 매력적인 여배우. 이 그레타 스카키는 그렇게 대표작이라거나 유명한 작품은 딱히 없는데 보면은 고만고만한 그런 작품들에 좀 출연을 좀 했었고요. 그러니까 이 여배우가 굉장히 미인이고 이쁜데 연기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,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좀 스타로 좀 굉장히 좀 각광받는 스타까지 우리 흔히 떴다 그러잖아요. 많이 못 뜬 게 저는 조금 아쉬울 정도로 그만큼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죠. 그레타 스카키.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자기 외모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을 또 10분 보여주고 있고요. 그 외에도 브라이언 데니히라는 배우도 나오고, 그 배우는 람보 1편에 그
악당 빌런으로 나오죠. 그 지역 보안관이든가 하여튼 그 빌런으로 나와가지고 인상 깊게 기억하시는 분 많으실 거고요.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FX라는 영화였어요. 옛날 영화인데 액션 영화죠. FX. 그 영화도 기억에 남고.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여배우 이제 보니 베델리아. 이 여배우는 그 다이하드 시리즈의 브루스 윌리스 와이프, 아내로 유명하죠. 보니 베델리아. 하여튼 배우진들 다 괜찮고요. 그리고 감독, 배우들 뿐만 아니라 다른 스태프들도 뭐 최고의 A급 스태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이 영화가 의외로. 음악이 무려 존 윌리엄스입니다. 존 윌리엄스가 이 영화의 음악을 맡고 있어요. 저는 좀 놀랐어요. 존 윌리엄스 같은 작곡가가 저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 이 책 무죄 추정을 오랜만에 지금 다시 읽으면서 영화도 내친김에 본 거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됐어요. 존 윌리엄스 음악. 그리고 촬영도 엄청난 사람이 또 촬영을 했더라고요. 고든 윌리스라고요. 고든 윌리스. 이분이 그 촬영 감독에 있어가지고는 너무나 존경받는 촬영 감독이죠. 그러니까 대부 시리즈, 대부 1, 2, 3 모두 다 이 촬영 감독이 촬영을 했고요. 고든 윌리스. 그리고 우디 알렌 작품들 많이 촬영했고요. 뭐 애니홀 같은 영화뿐만 아니라 우디 알렌과도 또 인연이 깊고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, 우디 알렌, 그리고 당연히 이 영화를 맡은 알란 제이 파큘라 감독하고도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이 고든 윌리스라는 촬영 감독은 뭐 대부 시리즈를 생각하면 될 거예요. 딱 그런 느낌, 그런 분위기예요. 그러니까 뭐 카메라 워킹이 뭐 화려하다거나 이런 뭐 잔재주 이런 게 아니고요. 굉장히 묵직해요. 그러니까 촬영을 그 영화가 좀 무게감이 딱 실리게끔 해주는 그런 촬영. 그러니까 좀 정적이죠. 그러니까 움직임은 최소화하고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서 이게 클로즈업 활용 많이 하고요. 배우들의 그 얼굴 클로즈업 딱 들어가면서 배우들이 표정 연기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끔 연기력을 그런 부분 잘 살려주고요. 뭐 조명이나 뭐 이런 부분 같이 세팅하는 거 보면은 전체적으로 톤이 보면은 조금 어두운 느낌 나면서 하여튼 좀 묵직한 느낌 받아요. 그래서 이 영화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영화가 좀 무게감이 있으면서 좀 진지한 느낌.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영화 팬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테니까요. 요즘에는 너무나 스피디하고 빠른 편집에 막 화려한 테크닉 이용한 촬영 기법 이런 게 너무 보편화되다 보니까 또 반대급부로 이런 영화 보면은 또 너무 좀 고색창년하다라고 할 정도로 좀 오래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 또 영화를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이라든지 또는 뭐 영화 촬영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런 또 유명한 촬영 감독의 작품들 보면서 또 느끼는 부분이 또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1급 스태프들로 이루어진 영화 저는 이번에 이 영화 다시 보면서 그런 부분 새롭게 알게 돼서 많이 놀랐어요. 이 영화에 이렇게 많은 인재들이 투입됐었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원작가의
그 관계를 얘기하면은 이 작품은 원작 소설을 그대로 옮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. 아무래도 이 감독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이 감독이 원작에서 그 각색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바꾼 부분이 거의 없어요. 원작에 있는 부분을 되도록이면은 그대로 옮겨오려고 많이 신경 쓴 부분이 들고요. 근데 단지 원작 자체가 너무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 디테일한 부분들이 그 많이 개입이 돼가 있다 보니 영화에서 그걸 다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그 드러낼 부분은 많이 냈는데도 그래도 굵직굵직한 부분은 거의 다 들어가 있죠. 그래서 저는 그 원작 소설을 너무나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,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런 걱정은 살짝 들더라고요. 원작을 안 읽은 분이 이 영화를 그냥 처음부터 보게 될 때 내용을 완벽하게 100% 이해할 수 있을까? 라는 생각.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. 왜냐면 영화는 제가 원작 소설을 배제하고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내용이 좀 많이 어렵다라는 느낌. 예. 그게 100% 이해가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자꾸 우려가 들더라고요. 영화를 보면서도. 그래서 나중에 원작 소설을 읽지 않고 이 영화를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 내용이 100% 이해가 됐는지 저는 꼭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. 어쨌든 너무나 훌륭한 원작, 그리고 그 원작을 충실히 영상으로 옮긴 작품, 의혹. 이번에 91년도 작품이니까 근 30년이 다 돼가잖아요. 거의 한 30년 만에 책도 이번에 새로 다시 읽고 영화도 다시 한번 보고 하니까 감회가 새롭고 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한 번씩 오래된 거 다시 한번 꺼내보는 듯한 느낌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좀 즐거운 시간 이번에 보냈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